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3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 계산하는 법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까요? 여기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 플러스 4가 0이다. 이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에 의해서 z가 x하고 y의 음함수로 정의가 될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방정식을 보면 Z에 3차항이 있죠. 여기는 1차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항이 없는 3차 다항식 모양으로 이루어졌죠. 이 식을 Z에 대해서 풀면 당연히 Z가 여기 X하고 Y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걸 풀진 않았지만 풀면은 Z가 X하고 Y로 표현되는 함수다. 그런 뜻으로 이 Z를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Z를 X하고 Y의 함수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Z가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처럼 생각이 됐으니까 Z를 X로 편미분한 편도함수하고 Z를 Y로 편미분한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어, 간단합니다. 양쪽이 같으니까 양쪽을 X로 편미분해도 같아야 되고 Y로 편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런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의 식이 같은 값이니까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 플러스 4하고 0하고 같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값을 x로 편미분하나 오른쪽에 있는 0을 x로 편미분하나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 식을 쓰고 계산해서 z를 x로 편미분한 편도함수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x로 편미분한 결과나 오른쪽에 0을 x로 편미분한 결과나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은 영함수지요. 영함수니까 x로 편미분해도 영함수예요. 자, 그럼 오른쪽은 0이 됐습니다. 이제 왼쪽을 편미분할 거예요. 근데 변수가 x하고 y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편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z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z는 x하고 y로 표현된 함수니까 그건 편미분한 결과를 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x의 3승을 x로 편미분하면 3x제곱. 하지만 y의 3승은 y밖에 없으니까 상수 취급되지요. 그렇다면 x로 편미분하면 0이 되지요. 그래서 없어졌고요. z의 3승은 뒤에서도 또 배우겠지만 합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z의 3승하고 표현됐는데 z가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합성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쇄법칙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z의 3승을 z로 미분합니다. 변수 z밖에 없으니까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3z의 제곱.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안쪽 함수 z가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니까 그걸 다시 x로 편미분해서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연쇄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z의 3승을 x로 편미분한 결과는 3z의 제곱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항 6xyz 이걸 지금 x로 편미분할 거예요. 그렇다면 6y는 상수죠. 그래서 곱해진 상수 6y는 그냥 곱해두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x 곱하기 z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할 거예요. 그런데 x하고 z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럼 편미분하는 방법도 곱법칙을 쓰시면 돼요. 교대로 편미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xz. 네, x를 x로 편미분하면 1이죠. z는 x로 편미분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x 곱하기 z를 x로 편미분하는 것은 우선 x는 편미분하고 옆에 곱해진 z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z는 편미분해 곱하고 이게 곱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x를 x로 편미분한 건 1이니까 1하고 z는 그냥 곱해요. 그럼 1 곱하기 z니까 z 플러스 그 다음은 반대로 합니다. x는 그냥 곱해두고요. z를 편미분해서 곱할 거예요. 그런데 z를 x로 편미분한 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예요. 자, 그럼 다 됐지요? 그리고 마지막 항 4는 상수니까 x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네, 이제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왼쪽을 x로 편미분한 값이 오른쪽에 0을 x로 편미분한 0하고 같아야 되죠. 네,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이 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항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 있는 항하고 곱해져 있지 않은 항하고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자, 곱해져 있는 항은 여기 왼쪽에 써볼까요? 그럼 곱해져 있으니까 둘 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기 3z의 제곱이 있었죠? 네, 이쪽에는 이렇게 6yx가 있었죠? 네,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하고 곱해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 여기 3x제곱이 있죠? 여기 6yz가 있어요. 그것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6yz 플러스 3x제곱. 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이제 이 식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가 뭐냐라고 풀어야 되니까 이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래서 결과를 얻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나눠서 마이너스 이게 분모로 갑니다. 6yx 플러스 3z 제곱분의 이 값 6yz 플러스 3x제곱.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 분자가 전부 3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약분합니다. 3으로. 네, 그리고 정리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마이너스 2yx 플러스 z제곱분의 2yz 플러스 x제곱이다. 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거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양쪽을 y로 편미분한 결과도 같아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역시 영함수니까 영함수를 y로 편미분해도 영함수지요. 그래서 오른쪽은 결과가 그냥 0이고요. 왼쪽만 이제 y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y로 편미분할 거니까 y만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편미분 해볼까요? x의 3승은 상수 취급했으니까 y로 편미분하면 0입니다. 버리고요. y의 3승은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이지요. z의 3승은 연쇄법칙을 씁니다. z의 3승을 먼저 z로 미분해요. 그러면 3z의 제곱. 거기다가 안쪽에 있는 함수 z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예, z를 y로 편미분한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항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니까 6x가 상수죠. 그래서 곱해진 상수 6x는 그냥 곱하고요. yz를 y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근데 y하고 z하고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니까 곱법칙, 교대로 미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를 먼저 y로 편미분하고요.
근데 y를 y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z는 그냥 곱하고요. 1 곱하기 z, 그래서 z고요. 플러스, 이제 반대로 y는 그냥 곱하고요. z는 y로 편미분해서 곱해요. z를 y로 편미분한 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죠. 그래서 y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 다 됐죠. 4는 상수함수니까 y로 편미분해도 영함수지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역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 있는 항 왼쪽에다 정리해 볼까요? 그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로 묶어내고요. 거기에 곱해져 있는 항들은 여기 3z의 제곱, 여기 6xy 이렇게 있어요.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은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예요. 3y제곱 이항에서 부호 바뀌었고요. 여기 6xz 이항에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마이너스 6xz 플러스 3y제곱 다 됐죠? 네,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예, 6x 플러스 3z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나누면 마이너스 6xy 플러스 3z제곱분의 6xz 플러스 3y제곱이다. 역시 분모 분자를 다 3으로 나눌 수 있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z제곱분의 2xz 플러스 y제곱이다. 네,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도 함수를 다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3변수 함수로 가볼게요.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 그 이상의 변수를 갖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우리 이변수 함수에서 연습을 했듯이 어떤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변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변수는 전부 고정시키는 거예요. 상수 취급.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해 주면 됩니다. 자, 정의를 해볼게요. 3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yz라고 해볼까요? fxyz 이렇게 3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중에 하나의 변수만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x만 움직여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편도함수. 그건 기호로 똑같이 fx, xyz 이렇게 쓰고요. 네, 정의는 x만 움직일 거니까 y하고 z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y 고정시키고요. z 고정시키고요. 상수 취급하고요. x만 x에서 x 플러스 h까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도 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이런 극한으로 정의를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y, z 마이너스 f x, y, z. 네, 금방 얘기한 것처럼 y와 z는 고정시킨 거예요. x만 가지고 1변수 함수처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x만 변수 취급하고 남는 변수 y하고 z가 남았죠. 네, 이 남는 두 개의 변수 y하고 z는 상수처럼 취급해가지고 미분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어떤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지요. 네, 우리 3변수 함수 공부할 때 3변수 함수가 R3에서 R로 가는 함수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축이 3차원 공간, X축, Y축, Z축. 네. 이렇게 서로 수직인 세 개의 축에, 기존의 축에 이 세 개의 축하고 모두 수직이 되는 또 하나의 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W라는 축을 만들었지요. 네. 이 세 개의 축에 모두 수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수직이다라는 개념이 내적이 0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I 1, 0, 0,
0 이렇게 4차원으로 확장한 거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j 0, 1, 0, 0 4차원 벡터로 확장했고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k도 4차원으로 확장해서 0, 0, 1, 0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 ijk 이 세 개의 4차원 벡터에 모두 수직이 되는 4차원 벡터 L을 선택할 수 있어요. L은 0, 0, 0, 1이에요. 예, 계산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전부 내적이 0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에 모두 수직이 되는 새로운 네 번째 축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요. 예, 이 안에 있는 점들을 이 안에 있는 점은 예, x, y, z, w 좌표는 0이 되는 0 이런 점이죠. 네, 이것을 함수 f가 어떻게 보내는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함수값까지 계산해 가지고 예, 이 w축을 향해서 이런 점을 선택하는 거죠. x, y, z 그리고 네 번째 좌표가 이 3변수 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f, x, y, z 이런 점. 그래서 이런 점을 다 모아 놓으면 역시 3차원 입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3차원 입체를 4차원 공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것을 4차원 공간에 있는 초공면이다. 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3변수 함수의 상은 3차원 입체인데 네, 초공면이다라고 부르는 3차원 입체예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변수를 고정시키면 예, 어떤 곡선이 만들어지냐? 예를 들어서 y를 b라고 고정시키고 z를 c라고 고정시키면 예, 여기서 x축 방향으로 곡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z축, x축, y축, 예, 이렇게 축을 만들 수 있어요. 이쪽은 w축이고요. 예, 그럴 때 x축 방향의 곡선이 이렇게 잘려 나옵니다. 이 곡선의 식이 예, y하고 z를 b와 c로 고정시킨 곡선이니까 w는 f, x만 움직여요. x, b, c 네, 이렇게 주어지는 곡선이지요. 이 곡선에 예,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3변수 함수도 x나 y나 z를 선택해 가지고 그 변수만 변수 취급해서 예,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예,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3개니까 y를 선택해서 y만 움직여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fy, xy, z f라는 3변수 함수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역시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x하고 z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x 고정시키고요. z 고정시키고요. y만 움직여요. y만 y에서 y 플러스 h까지. 그래서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y 플러스 h, z 마이너스 f x, y, z. 네, 계산 방식도 같아요. y만 변수 취급하고 x하고 z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변수가 z가 하나 더 있죠. 네, 그럼 z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fz, x, y, z. 마찬가지입니다. z만 변수 취급하고요. x하고 y는 상수 취급해요. 그래서 x 고정시키고요. y 고정시키고요. z만 z에서 z 플러스 h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y, z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y, z.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계산하는 방식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z는 변수 취급하고요. x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삼변수 함수도 편도함수, 편미분 계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변수만 하나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두 개의 변수는 상수 취급해 가지고 미분하시면 돼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볼까요? fxyz가 2의 xy승 곱하기 로그 z. 여기 ln이라고 써놓은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fx, fy, fz를 구해라. x로의 편도함수, y로의 편도함수, z로의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럼 뭐 어려운 거 없죠? fx부터 구해볼까요? x로의 편도함수니까 x만 변수 취급, y하고 z는 상수 취급합니다. 자, 그럼 여기 2의 xy 승에는 x가 있어요. 하지만 로그 z에는 x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 z는 그냥 통째로 상수 취급할 거니까 미분할 때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죠. 근데 지수함수는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럼 지수함수 미분하는 법칙. 2의 xy 승을 x로 편미분할 거니까 지수함수 똑같이 한번 쓰지요. 2의 xy 승. 그리고 여기 파워가 되는 xy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자, 근데 xy를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할 거니까 곱해진 상수 y는 그냥 곱하고 x는 x로 편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xy를 x로 편미분하면 y지요.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결과는 y 곱하기 로그 z 곱하기 2의 xy 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두 번째 fy를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하고 x하고 z는 상수 취급해가지고 미분합니다. 자, 그럼 여전히 여기 있는 로그 z는 상수 취급되죠? 그냥 곱하면 되고요. 지수함수만 미분하면 되지요. 근데 지수함수 미분할 때 2의 xy승 똑같이 한번 써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 xy를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할 거니까 이걸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지요. 자, 그런데 xy를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취급되니까 x는 상수예요. y는 y로 편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xy를 y로 편미분한 것은 이건 x지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 결과 fy는 x 곱하기 로그 z 곱하기 2의 xy승 다 됐네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fz를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z만 변수예요. 그래서 x하고 y는 둘 다 상수 취급돼요. 자, 그러니까 2의 xy승은 그냥 통째로 상수죠. 그래서 2의 xy승은 그냥 곱하고요. 로그 z만 Z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 자연 로그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지요. 로그 Z를 Z로 미분하면 Z분의 1이지요. 자, 그럼 다 됐네요. 그래서 FZ는 2의 XY승하고 Z분의 1하고 곱한 거니까 Z분의 2의 XY승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하고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도함수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이변수 함수를 x나 또는 y로 편미분을 하면 역시 x하고 y로 표현되는 이변수 함수죠. 그러니까 그 편미분한 결과를 다시 편도함수를 구해보는 그런 작업을 계속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삼변수 함수도 x로 편미분해도 y로 편미분해도 z로 편미분해도 역시 x와 y와 z로 표현되는 삼변수 함수가 되지요. 그렇다면 다시 그 결과를 즉 우리가 편미분한 편도 함수를 또 한번 x나 y나 z로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하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함수를 공부할 때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등등으로 공부했던 것처럼 편도함수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붙일 거예요. 첫 번째 편미분해서 얻은 결과는 1개 편도함수.
그 1개 편도함수가 역시 다변수 함수니까 다시 1개 편도함수를 또 편미분해 가지고 그 편도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2개 편도함수. 2개 편도함수에 또 편도함수를 계산하면 3개 편도함수. 네, 그렇게 반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2개 편도함수, 3개 편도함수, 4개 편도함수 이렇게 반복해서 얻는 그런 편도함수들을 모두 고개 편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변수 함수나 삼변수 함수나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변수 함수 fxy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x에 관한 편도함수 fx를 얻을 수 있죠. y에 관한 편도함수 fy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fx도 fy도 x하고 y로 표현되는 이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편도함수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fx나 fy의 편도함수를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함수 fxy 이 함수의 이계 편도함수다 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기호를 소개하겠습니다. fx를 x로 편미분한 것은 fxx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fx를 x로 편미분했다라는 거니까 f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고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을 x로 편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미분하는 작업을 다시 라운드로 표현하면 이것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라는 이 연산자를 시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똑같은 기호예요. 자, 그런데 순서가 약간 다르죠? fxx라고 쓰면 앞에 있는 x가 먼저 계산된 변수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x가 나중에 계산된 거예요. 예, 이런 순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라운드 기호를 쓰면 이 뒤에 있는 이 라운드가 먼저 계산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라운드가 나중에 계산된 거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운드 X가 이렇게 두 번 연이어 있을 때만 이렇게 합니다. 연이어 있을 때는 제곱인 것처럼 두 번 곱해가지고 제곱이 된 것처럼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를 두 번 시행한 것을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것을 F라는 이변수 함수에다가 시행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xx 이렇게 쓰거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쓰거나 제곱을 이용해서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씁니다. 예, 이 기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반면에 fx를 y를 변수로 선택해서 편미분해 볼 수도 있죠. 네, 그것은 순서대로 fxy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를 라운드 y분의 라운드라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예요. 네, 이건 한 번은 y로 편미분하는 거고 한 번은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제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부분은 라운드 y, 라운드 x 연달아 쓰고요. 위에 있는 라운드만 제곱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라운드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시행하는 순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라운드 x 이게 먼저예요. 왼쪽에 있는 라운드 y가 나중이에요. 네, 이런 순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기호만 소개를 해볼게요. fy도 마찬가지로 x하고 y의 이변수 함수니까 fy를 x로 편미분할 수도 있고 fy를 y로 편미분할 수도 있어요. fy를 x로 편미분한 것은 fyx, fy를 y로 편미분한 것은 fyy 이렇게 쓰고요. 라운드라는 기호를 쓰면 fyx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고요. 연달아 쓰면 라운드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쓰고요. fyy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고요. 이건 라운드 y가 연달아 있으니까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라고 쓸 거예요. 네,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 편도함수 연습을 해봤는데 3개 편도함수도 4개 편도함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편도함수 f, x, y, x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고요. 4개 편도함수 f, x, x, y, y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선택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합이 만들어지지요. 선택하는 변수를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개 편도함수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이변수 함수 fxy가 x의 3승 플러스 x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2y제곱이다. fxy의 2개 편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2개 편도함수니까 fxx, fxy, fyx, fyy 이렇게 4개 종류가 있죠. 자, 그럼 우선 1개 편도함수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fx하고 fy 구해볼까요? fx,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x의 3승을 x로 편미분하면 3x제곱, x제곱 y 3승은 y의 3승은 상수 취급할 거니까 그냥 곱하고요. x제곱 x로 편미분하면 2x고요. 마이너스 2y제곱은 상수 취급되니까 x로 편미분하면 0이고요. 계산됐죠? 그래서 fx는 3x제곱 플러스 2xy의 3승. 자, 그 다음 fy는 어떨까요? fy는 y만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x의 3승을 y로 편미분하면 이번엔 이게 0이죠? x제곱 y 3승은 y로 편미분할 거니까 x제곱은 상수 취급, 그냥 곱하면 되지요. y의 3승은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y. 다 됐죠? 네, 그래서 fy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1개 편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 1개 편도함수들의 편도함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x를 x로 편미분하면 fxx, fx를 y로 편미분하면 fxy. 이 두 개를 먼저 구해볼까요? fx 여기 있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xy의 3승. 이걸 다시 x로 편미분하면 3x제곱, x로 편미분하면 6x지요. 2xy의 3승, x로 편미분하면 2y 3승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 x를 x로 편미분하면 1이니까 2y 3승이지요. 그래서 fxx는 6x 플러스 2y 3승. 자, 이번엔 fx를 y로 편미분합니다. y만 변수 취급. 그렇다면 3x제곱은 상수 취급되니까 0이지요. 2xy의 3승만 y로 편미분하면 되는데 2x는 상수죠. 그냥 곱하고 y의 3승은 y로 편미분하면 3y제곱. 그래서 2x하고 3y제곱을 곱했으니까 6xy제곱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fy를 x와 y로 편미분합니다. fy를 x로 편미분한 거 fyx, fy를 y로 편미분한 거 fyy. 자, 그렇다면 fy가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이것을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이것을 x로 또는 y로 편미분하면 돼요. 자, 우선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 그러면 3y제곱은 상수고요. x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2x고요. 곱하면 6x 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y는 상수 취급되니까 x로 편미분하면 0이고요. 그래서 fyx는 6xy제곱이에요. 두 번째, fyy 구해볼까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를 y로 편미분합니다. 그러면 y만 변수 취급, x는 상수 취급.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x제곱은 상수예요. y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2y예요.
그럼 2개 곱하면 6x제곱 y예요. 마이너스 4y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예요. 다 됐죠? 그래서 fyy는 6x제곱 y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이계 편도함수를 구해봤는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볼까요? fxy하고 fyx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x로 먼저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y로 편미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꿨지요. y로 먼저 편미분을 하고 그 결과를 x로 편미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결과를 이 함수에 대해서 보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는 결과가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함수에 대해서 결과가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꿔서 편미분한 이 결과가 같으려고 하면 이 함수가 C2 클래스에 속해야 돼요. 자, 이런 용어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고 C2 클래스에 속하면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2 클래스에 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다변수 함수 얘기인데 똑같으니까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변수 함수 fxy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이변수 함수의 일개 편도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개 편도 함수, 이변수 함수니까 fx하고 fy가 있죠. 이게 모두 연속이 돼야 돼요. fx도 fy도 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 일개 편도 함수가 다 연속이 되는 함수, 그런 함수를 C1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해요. 일개 편도 함수라는 뜻이에요. C1. C1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숫자 1은 일개 편도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어를 줄 거예요. 그렇다면 금방 연습한 것처럼 고개 편도 함수를 구해 볼 수 있죠. 예, 여기 이변수 함수의 이계 편도 함수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계 편도 함수가 역시 연속일 수 있죠. 그러면 이변수 함수니까 이계 편도 함수는 조금 전에 연습해 본 것처럼 fxx, fxy, fyx, fyy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예, 이게 다 연속이 되면 이번에는 fxy를 C2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 편도함수가 다 연속이면 C2 클래스, 1개 편도함수가 다 연속이면 C1 클래스. 이걸 확장하면 돼요. 그러면 3개 편도함수가 다 연속이면 C3 클래스, 4개 편도함수가 모두 연속이면 C4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계수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계수의 편도함수가 다 연속이다. 그러면 C 인피니티 클래스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바꿨을 때 그 결과가 같으려면 C2 클래스에 속해야 돼요. 예, 이것을 클레로의 정리라고 합니다. 클레로의 정리를 소개를 할게요. 자, 그래서 클레로의 정리라는 것은 예,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 이변수 함수가 C2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라고 하면 편도함수, 이계 편도함수에서 순서를 바꿨을 때 fxy, x로 먼저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y로 편미분한 거죠. 이것하고 fyx, 이건 순서를 바꾼 거죠. y로 먼저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x로 편미분한 거죠. 이 두 개가 같아요. 예, C2 클래스에 속해야 같아요. 이 정리를 클레로의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같지 않은 발예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fxy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x, y가 0,0이 아니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게 fxy고요. 그런데 여기 분모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으니까 x와 y가 둘 다 0이면 이 식은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0일 때 x도 0이고 y도 0일 때, 즉 x, y가 0,0일 때 그때는 함수값을 임의로 만들어서 0이라고 줄게요. 자, 그럼 모든 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다 정의가 됐죠. 예,
R2 전체에서 정의되는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이변수 함수 fxy를 가지고 fxy 0,0 계산한 것하고 fyx 0,0, 0,0에서 x로 먼저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그 결과하고 0,0에서 y로 먼저 편미분하고 그 결과를 x로 편미분한 그 결과 계산을 하면 서로 달라요. fxy 0,0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됩니다. 예, fyx 0,0은 순서를 바꿨더니 1이 됐어요. 다르죠? 네, 그래서 fxy가 0,0에서 계산하면 fxy 0,0하고 fyx 0,0하고 다른 값이에요. 순서를 바꿨는데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같으려고 하면 C2 클래스에 속해야 된다. 예, 이것을 끌레로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3변수 함수에 대해서 네, 4개 편도 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 보세요. fxyz가 sin 3x 플러스 yz일 때 4개 편도 함수 fxxyz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요건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먼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3변수 함수를 x로 편미분해야 되지요. fx부터 구해볼까요? fxyz가 sin 델타네요. 네, 우리 연쇄 법칙 약간 연습을 했었죠. 앞에서 이 특별한 경우만 sin 델타를 델타로 미분해요. 그러면 코사인 델타가 됩니다. 즉 코사인 3x 플러스 yz. 근데 델타가 있으니까 델타를 우리 x로 편미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델타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근데 델타는 3x 플러스 yz예요.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해요. 그럼 y와 z는 상수 취급해요. 그러면 3x는 x로 편미분하면 3이지요. 하지만 yz는 상수 취급되니까 x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3x 플러스 yz를 x로 편미분하면 3이에요. 그래서 fx는 3 곱하기 코사인 3x 플러스 yz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x로 편미분하면 fxx를 얻을 수 있죠. 가볼까요? 여기 곱해진 상수 3은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그렇죠? 네, 3 그냥 곱합니다. 코사인 델타네요. 코사인 델타를 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델타예요. 자, 근데 델타가 있으니까 역시 델타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델타는 3x 플러스 yz예요. 예, 그럼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취급, y하고 z는 상수 취급. 그러니까 3x 플러스 yz를 x로 편미분하면 역시 3. 그래서 3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그럼 전체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9 곱하기 사인 3x 플러스 yz네요. 자, 이제 fxx를 y로 편미분하면 돼요. 이걸 y로 편미분해 볼까요?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9는 그냥 곱하고요. 사인 델타네요. 사인 델타를 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델타고요. 델타가 있으니까 델타를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y로 편미분해야 돼요. 자, 그럼 y만 변수 취급하고 x하고 z는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3x는 상수 취급됐으니까 y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yz는 y로 편미분하면 z지요. 그래서 y로 편미분한 거 z가 곱해졌어요. 자, 그래서 fxxy는 마이너스 9 코사인 3x 플러스 yz하고 z를 곱한 거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9z 코사인 3x 플러스 yz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z로 편미분하면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fxxyz 이제 위에서 얻은 이 결과를 이번에는 z로 편미분합니다. 자, 그럼 z로 편미분할 거니까 여기 모양을 볼까요? 마이너스 9는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데 코사인 3x 플러스 yz하고 z하고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을 쓰면 돼요. 교대로 미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대로 미분해서 더해 볼까요? 우선 Z를 Z로 편미분하면 1이지요. 코사인은 그냥 곱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3x 플러스 yz고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엔 Z는 그냥 곱해요. 그리고 코사인 3x 플러스 yz를 편미분해서 곱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델타니까 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델타지요. 이제 델타를 편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이번엔 Z로 편미분할 거죠. 그렇다면 이걸 Z로 편미분하면 Z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럼 Y하고 X하고는 상수 취급해요. 그러면 3X는 Z로 편미분하면 0이지요. YZ를 Z로 편미분하면 Y가 되지요. 그래서 Y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다 됐죠? 네. 이제 정리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9 전체 바깥쪽에 곱해져 있었고요. 예, 여기 이 얻은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항, 네, 여기에 있는 값은 코사인 3x 플러스 yz. 두 번째 항, 이렇게 정리해 보면 z하고 y하고 곱해져 있고 부호가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 yz. 그리고 사인 남았죠? 사인 3x 플러스 yz. 다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의 결과 fxxyz는 마이너스 9 곱하기 코사인 3x 플러스 yz 마이너스 yz 사인 3x 플러스 yz. 네,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편도함수에 대해서 연습하시고요. 네, 선택된 변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변수가 몇 개 남아있든 예, 전부 상수 취급해가지고 미분하는 거다. 네,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